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아웃풋이라는 책에 나오는 정주현 작가의 실제 경험입니다. 아, 네. 그분 이야기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면서 전업주부가 되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상실감도 크셨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아웃풋이라는 걸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고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웃풋,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배운 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힘에 주목하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뭔가 내 상황에 갇혀 있다. 좀 답답하다. 작은 변화라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주현 씨의 이야기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뭐랄까 자신만의 선봉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실천, 즉 아웃풋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직접 해내는 경험이니까요. 그럼 그 시작부터 좀 볼까요? 정주현 씨, 대학, 대학원, 직장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죠. 근데 남편분이 갑자기 아프시면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업주부가 됐는데, 아, 그렇죠. 외부적인 요인이 컸죠. 네, 반복되는 육아, 또 경력 단절,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무력감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래서 아이 교육에 막 집착하고, 그걸로 대리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일 수 있어요. 경력 단절 후에 오는 상실감이라든지 또 자녀를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런 심리요. 그러다가 우연히 빛코치라는 분을 알게 되고, 또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이 책 제목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정말 강렬하죠. 네. 여기서 이제 변화를 갈망하게 된 거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런 외부 자극, 그러니까 코칭이나 책 같은 것들이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어떤 자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제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자 이렇게 결심하고 첫 번째 도전으로 아이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찾아서 국제학교 입학에 도전합니다. 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다고. 서류부터 아이 면접 준비까지요. 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당일 아이가 거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정말 큰 좌절감을 느끼셨죠. 근데 이 실패 경험이 어떻게 보면 정주현 씨에게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준 계기가 됐어요. 어떤 깨달음이죠? 코칭을 통해서 자기가 여전히 그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런 불안감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것도요. 그렇군요. 네.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냥 과정일 뿐이고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배우게 된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냥 좌절의 순간으로만 보나? 아니면 배움의 기회로 삼나? 그러네요. 그 후에 이분이 아웃풋스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네. 배운 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아이한테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실패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실패 연습이라니. 네, 그래서 두 번째 국제학교 면접 때는 아이가 스스로 이번엔 잘할 수 있어, 해볼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결국 합격했고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배운 걸 직접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아이도 그리고 자신도 성장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아웃풋의 힘이죠. 책만 읽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읽고 깨닫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실패 경험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성찰하고 노트 쓰기, 편지 쓰기 같은 걸로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 실패 연습으로 옮겼을 때 실패가 성장의 밑거름이 된 거죠. 네, 정말 아이의 성공은 그냥 운이 아니라 엄마의 그런 행동하는 아웃풋이 만든 결과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재도전하는 행동 자체가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행동이 또 이어지는데요. 피아노 연주에 도전하신 거예요. 피아노요? 네, 익숙한 악기이긴 했지만 연주의 준비는 또 달랐겠죠. 쉽지 않았는데 심지어 더 어려운 포핸드곡. 부담이 컸겠는데요. 근데 매일 딱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하고 전문가 피드백 받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 딱 한 번만, 딱 10분만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정말 중요했던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피아노 보전은 단순히 악기 연주를 넘어서 뭐랄까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우크스쿠르의 다른 과제들, 뭐 마인드맵 그리기나 글쓰기, 투자 공부 이런 것처럼 낯설고 어려운 도전들을 하나씩 완수하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그런 믿음, 성취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고 꾸준히 해나가는 태도가 중요해진 거죠. 그게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이 남들이 좋다는 방식, 예를 들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거나 뭐 특정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방식과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핵심이에요. 아웃풋의 형식보다는 본질, 즉 내가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 거죠. 네. 남하고 비교하는 대신에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성장을 확인했고 그러기 위해서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요. 네, 맞아요.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속도, 이걸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니체도 말했잖아요. 각자 자신만의 길이 있다고요. 기록은 또 성장을 눈으로 딱 보여주니까 불안감도 줄여주고 계속 나아갈 힘을 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고요. 그렇게 지난 1년간 꾸준히 아웃풋을 실천한 결과 이분의 일상, 건강, 그리고 내면이 정말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쓸데없는 걱정은 줄고 끈기도 생기고요. 와, 놀라운 변화네요. 네, 전업주부라는 현실은 똑같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지금은 AI 공부를 하시면서 사업가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다고 해요. 자,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삶의 주체는 나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아무리 작은 아웃풋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그 행동 자체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의심에서 좋아,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태도의 변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알을 행동으로 연결할 때 잠재력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정주현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아웃풋들이 꾸준히 쌓이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실천,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인상 깊었죠.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 지금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아웃풋은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주현 씨는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잖아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아, 이건 실패였어 라고 생각했던 경험 중에 관점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 재도전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